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4.15 총선이 180여일이나 지났습니다. 이후에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관련 자료와 또 증언들도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빨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요, 석동현 변호사님 모셔서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검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고생은요, 뭐. 참, 괜한 안 해도 될 고생을 말이지, 생고생을. 참.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갖고, 네. 예, 뭐, 무사하게, 건강하게 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지금 영세업자들, 서민들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소위 이 지금 방역 통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생계가 지금 걱정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쯤이면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 4.15 선거 후에, 총선 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 소송이 지금 130여 건 정도가 제기됐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질적으로도 단순히 뭐 표 계산을 새로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디지털 조작의 의심, 또 특히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통계적 현상 등등에 기초로 해서 지금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강한 그 의심을 가지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좀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가운데 이 재판이 지금 안 열리고 있어서 많은 지금 시민들이 아주 불만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재판이 열릴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보도가 몇몇 군데 나왔어요. 네. 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공직선거법에 선거무효소송은 선거가 끝난 뒤 한 달 안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소가 제기되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대법원이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은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보통 우리 재판이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습니다만은, 이 선거재판은 대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 단심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 대개 선거 소송들이 4월 말에서부터 5월 초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이 180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기한이. 그런 점에서 보면 재판을 해야 되고, 또 그 재판의 핵심은 재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지금 계속 아무런 미동도 않고 지금 꾸물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언론 일각에서 지금 대법원이 그런 선거 재판을 지금 시동을 걸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어제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180일까지는 재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재검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거 소송을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재검표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데 모든 선거 소송이 다 재검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가운데 그 투표지나 투표함이나 투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이제 실물들이 보존이 되어야 그걸 다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재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지금 소송은 130여 건 제기됐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재검표를 할 수 있는 또는 재검표를 하도록 지금 투표지나 투표함이 보존된 곳이 약 30여 개소 됩니다. 그 가운데 지역구가 25군데,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한 것을 가지고 보전 집행이 된 곳이 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33군데를 놓고 이런 우리가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다 재검표를 반드시 할 것이냐, 그것은 또 대법원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예. 근데 이번 소송의 특성상 이것이 그냥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세보자, 다시 계산해보자, 앞에 선거 당일날 개표한 그 어떤 계산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 이번 선거 소송은 여러 곳에서 제기됐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지금 하나의 공통점을 찾자면 이것은 대단한 어떤 조작의 의심이 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군데라도 해보면 몇 군데라도. 큰 틀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한편으로 이 재판이 양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군데를 좀 시범적으로, 지금 소송이 계류된 곳이 각 선거구 지역별로 130여 개 지역인데 한 서너 군데, 대여섯 군데 정도 하면 대법원에서도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다, 혹은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는 벌써 이 여론과 언론이 그렇죠. 불같이 일어나면서 다 해야죠, 그러면.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수사를 되는 해야죠.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예, 하여튼 이거 꼭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뭐 재검표 방법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거든요. 예, 어떻게 예. 하냐,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만한 인력이 투입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재검표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 재검표 방법, 저 방금 시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걸 제가 답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네. 지금 이 재검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변론 기일을 한번 열어서 재검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점을 특별히 우리가 재검표라는 걸 통해서 확인해야 되느냐, 그 법적인 용어는 검증이 되겠습니다. 검증. 어떤 사항을 검증을 하고 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일단 먼저 게임의 룰을, 검증의 룰을 논의하는 변론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물리적인 시한을 저희들이 미루어 볼 때 지금 9월 말 10월 초가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추석 전에 재검표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전에 변론 기일이라도 반드시 열어서 재검표 날짜를 추석 이후 날짜로 10월 말하자면 초중순으로 정하는 그런 어떤 시간 스케줄을 저희들이 일단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예. 방법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처럼 과거 소송과 같이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표를 다시 한번 세보자. 세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없었나? 예. 또 표가 어떤 무효표를 무효가 아닌 것으로, 또는 무효가 아닌데 무효표로 판정해서 어떠한 표 계산에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이것에 중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 소송은 그거를 좀 넘어서 예. 어떠한 부정행위, 즉 표 바꿔치기랄지 또는 어떤 통계 조작, 이 디지털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투표가 그냥 직접 가서 투표하고 그냥 또 그것을 쏟아놓고 그냥 종이표를 세는 그런 하나의 어떤 수개표,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선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가운데 굉장히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투개표 과정에서 많은 전산 장비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조작,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 이번 선거 소송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다 갖춰서 재검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가 정말 투표, 4.15 투표장 또는 사전선거 기간 중에 실제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투표한 바로 그 투표지냐, 아니면 어디서 그냥 뭐 몰래 끼워 넣은 표냐, 예. 이런 부분을 일일이 감별을 해서 예. 그 연후에 이 표를 다시 정확하게 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표를 이렇게 보아서 그러한 바꿔치기 한 표냐,
가짜표냐 이렇게 부정하게 들어온 표를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누차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투표지에는 QR코드라 해서 각 투표지마다 제각기 다른 번호의 코드, 그 QR코드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예.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QR코드 리더기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같은 숫자가 나온다면 뭐겠습니까? 이거는 또 복사한 거죠. 복사한 거죠. 예. 또 이 어떤 지역에서 지금 나올 수 없는 어떤 번호의 그런 사전투표지가 나왔다 하면 이 또한 부정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혹은 손으로 만져서 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QR코드 검색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또 그런 문제, 그 어떤 그 하자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한 번도 접힌 적이 없는 예. 빳빳한 예.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신권 있었죠, 집회와 사진들. 같은 그러한 투표 뭉치들도 지금 관찰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우리가 투표를 하면 그래도 사람마다 제각각 투표지를 접는 그 모양도 다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투표장에 함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개표장에서 세고 이렇게 세고 저렇게 세고 묻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의 손을 한번 탄 투표용지와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어떤 그런 신권 집회 같은 투표지는 그건 또 육안으로도 구분이 될 수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재검표가 되겠습니다. 예. 단순히 장수만 새로 세고는 아. 그런 수개표가 아니라 그러한 검증 방식의 어떤 그 선행 절차를 거쳐서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 이번 선거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변호인들의 강력한 주장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예. 내용을 지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QR코드도 보고 바꿔치기도 보고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네. 이걸 또 검증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네. 대법관들이 직접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 재판은 말 그대로 대법관이 이제 그 재판을 담당하시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를 선거소송이다 하면 예. 그 지금 재검표할 그 투표지 투표함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그 보존된 그 4.15 총선 당시의 그 투표지 등을 소위 검증하고 재검표하는 그것은 인천지방법원의 그 장소를 이렇게 임시법정을 만들어서 예. 지금 대법관들이 총 지금 12분이 이렇게 4명씩 한 부로에서 3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죠. 예. 그러면 이 사건, 이 소송을 맡은 그 판사님이 속해 있는 부원들이 총 대법관들이 한 부에 4분씩인데 예. 이 4분이 같이 인천지방법원 그 예를 들어서 뭐 강당이나 이런데 예. 개표장 비슷하게 테이블을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마련해 놓고 투표지를 다 쌓아 놓고 말이죠. 그 표를 확인하고 다시 집계하는 그 현장에 갑니다. 네. 그래서 대법관들이 가고 또 법원 직원들, 그 또 인천법원 직원들이 아니라 대법원 직원들을 그날 특별히 조를 편성을 해서 예. 전부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수원 관내 어느 지역을 만약 재검표한다면 또 수원지방법원에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날은 임시로 그 개표를 재검표를 하는 그 지방법원이 말하자면 대법원의 그 재검표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무슨 그 투표 당일날은 뭐 교사라든지 무슨 은행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소위 개표 종사원들을 꾸리지만 이 부분은 선거소송 재판이다 보니까 예. 대법원의 직원들이 그날 직원들이. 가서 연구관들과 이런 직원들이 가서 대법관들의 지휘에 따라서 그러한 재검표 절차를 진행을 하루 종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직원들이 하게 된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비용 부분에서 궁금한데 네. 비용은 덜 들겠네. 지금 5천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검표 비용이 직원들이 하면은 5천만 원 들 일이 없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재검표의 경우에 물론 이제
이번에 건수가 많고 또 검증할 내용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복잡하다고는 하나 우선 참고로 4년 전 인천 부평의 문병호 전 의원이 선거소송을 제기했던 그 사례를 든다면 예. 그 사례에 대리했던 변호인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재검표 비용, 그러니까 앞에 든 소송 비용 말고 말이죠. 예. 또 변호사 비용 이런 거 말고. 재검표에 한해서 대법원에 지불했던 비용은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만 원요? 예. 지금 5천만 원에 10분지 1이네요. 저는 뭐 5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거론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예. 그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대법관들이 나오시고 또 연구관들도 가고 또 대법원 그 소속 일반 직원들이 가서 재검표에 동원이 되지만 다 공무원들이니까 별도 인건비가 들 리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컨대 인천 연수구 민경욱 의원의 그 소송을 먼저 할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이번에 선거 소송이 130여 군데 제기됐지만 사실 후보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이 선거 소송의 어떤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례는 사실상 지금 많지 않습니다. 네. 저 민경욱 의원 사례와 저 대전의 김소연 변호사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경욱 의원의 인천 연수구 소송을 대법원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생각할 공산이 큽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인천지방법원에서 하게 되면 결국 대법관 이하 직원들까지 가니까 거기에 뭐 교통비랄지 그날 점심 식대 정도가 아마 식대 정도. 비용이 들고 또 뭐 개수기 같은 경우 빌리는 거. 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가 아마 실제 투표수가 한 10만여 표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표를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거를 100장씩 단위로 이제 묶어진 상태로 보존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다 일일이 까서 다 세고 확인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세는 거에 앞서서 QR코드 검증을 만약 하게 되면 그 리더기에 갖다 댄다든지 이러한 작업이 아마 하루 거의 종일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으니까 뭐 교통비도 뭐 버스로 한꺼번에 뭐 그렇죠, 실어 나르면 그렇죠. 교통비도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재검표 비용은 4년 전에 그 비용이 5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500만 원 플러스 뭐 약간의 알파 정도. 약간의 알파. 왜냐하면 QR코드 검증을 위하면 또 QR코드 리더기도 또 임차를 해야 되니까요. 예. 나중에 표 세는 개수기, 예. 은행에서 쓰는 돈 세는 데 쓰는 개수기 외에도 그런 전산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정도, 그런 비용 정도가 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비용은 알파도 뭐 관건이 안 조금 될 들겠네. 것입니다. 비용은 별 많이 들지 비용 않는군요. 관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로서도 지금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자꾸 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대법원에서 이 선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론기일도 열고 재검표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를테면 그걸 미루고 쩔쩔매고 이런 관계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대법원에서 빨리 기일을 잡아서 이 시비를 빨리 가리자.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논란도 빨리 어떤 가닥을 잡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변론기일을 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소송이 계류 중인 100여 건, 또 그 중에도 보존 집행이 된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 25군데, 그 중에서 몇 군데라도 그러면 재검표를 제가 볼 때는 많아야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로 정해지면 또 비용도 대법원에서 얼마라고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당사자가 비용 만들면 되는 그렇죠.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이 소위 선거 부정선거의 우리 입증, 증거 제시와 그 입증이 하기 좋으냐 하는 그러한 소송 전략적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이고요. 저는 어쨌든 재검표를 빨리 해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표를 재검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 요소, 또 어떤 문제점도 저희들이 많이 찾았지만 또 재검표를 해야만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
행위들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도 빨리 재검표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빨리 재검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제 전망은 어떤지 이제 재검표를 하게 예. 되면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들이 다 해소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해소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과거의 예로 보면 표를 다시 세서 그러면 처음에 났던 어떤 그런 격차를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또는 어떤 만큼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정도만 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부정행위,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사전투표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같은 번호의 표가 있다. 네. 또는 이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표가 있다. 또 심지어 이게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소에서 그때 투표자마다 하나씩 프린트를 해서 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대량으로 인쇄한 것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 선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혼란 속에서 이건 나는 뭐 무효다고 얘기를 하고 예. 싶고요. 그럼 바로 뭐 검찰 조사죠. 예. 또 한편 그와 별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집계상에 있어서도 어떤 좀 수백 표의 어떤 그런 계산 오류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 또한 그야말로 선관위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마한 그런 문제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선거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네들 기관이 하나의 어떤 군림하는 하나의 무슨 국가의 큰 권력 기관인 양 이를테면 선거에 관한 투개표 사항에 대한 그런 정보의 공개도 무슨 국가 기밀 사항인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다 차단하고 함부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식이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관위의 관료주의입니다. 그런 점도 이번 차제에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이번 선거 소송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예. 아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재검표를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혹시 또 재검표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해서 선거와 관련된 투명성은 계속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를 또 많이 하신 만큼 혹시 실망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너무나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지금 나왔던 문제점들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서 말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재검표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계속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